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NSC를 통해 정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북미 대화전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가 정례적으로 모일 예정인데 앞으로 협의가 본격화하면 진전 내용에 따라 두 부처의 이견이 더 표면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돈을 빌리고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사고 관계를 맺고 이런 우리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이죠. 그런데 분쟁이 생길 때마다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진 말 그대로 낡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무려 67년 만에 민법 현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손본 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입니다. 우선 민사와 상사에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법정 이유를 금리와 물가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내리는 것을 이제 법도 따라가겠다는 의미고요. 가스라이팅처럼 부당한 간섭이나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이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판단의 기준에 담아낸 셈인데요. 이 밖에도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매 하자 같은 규정을 정비해서 분쟁은 줄이고 권리 행사는 더 쉽게 하겠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야만 답이 나오던 많은 문제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모쪼록 민법 개정 작업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망이 돼주길 기대해 보면서 12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을 읽는 사람에서는요. 달콤 쌉싸름한 맛이 나는 이 설탕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지금 시대에 생각해볼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최근 온라인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잘못된 교통법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 등 광범위한 허위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20km로 일괄 조정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필요시 일부 구간만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이 스쿨존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내가 원칙일까요?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이날이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10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자 보전 직불제입니다. 일정에 따라 이 제도가 곧 일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함께 살펴볼게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FTA 피해 보전 직불제에 대한 기간 연장 요구가 높았었나 봐요. 근데 결국 일몰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률상으로는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운영 기간이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대로 발효일이 2015년 12월 20일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네.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몰 사업이라고도 죄송합니다. 불렸는데 현재로서는 일몰을 피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정 법률안이 이렇게 많이 발의됐던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게 집중적으로 발의가 된 건데 주요 골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운영기간 연장이 있고요. 또 하나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해서 FTA로 이득을 보는 분야에서 총 10년간 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 목표액 대비 축연된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도 늘리고 정부도 출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안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골자로 해서 10건 넘게 지금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강하게 연장 요구를 해왔던 곳이 바로 한우 부문인데 국내로 수입되는 소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미국과 호주에 부과했던 그 관세가 곧 제로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간 외국으로부터 소고기가 한 40만 톤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90% 넘는 물량이 미국과 호주에서 들어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총 46만 1,000톤가량의 소고기가 수입이 됐는데 호주산이 22만 2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산도 이와 비슷한 20만 5천 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수입량이 92.6%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산은 내년 1월부터 호주산은 2028년 1월부터 관세 없이 수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수입량의 90% 넘는 물량이 그냥 들어온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우협회 측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는 것은 지금부터라면서 FTA 피해 보전 직불제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요. 또 여러 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건데 이게 해당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몰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FTA 피해 보전 직불제를 종료하는 것은 농업인 등의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농업 분야의 이번 피해로 인해서 식량 안보가 악화되고 이에 대해서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특히 재정 당국이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일몰 시점을 연장해서 농업인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그리고 이게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일몰이 되고 나면은 이걸 되살릴 방법도 있나요? 이 개정 법률안을 들여다보면은 기관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중 FTA로부터 10년이라고 지금 현행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20년으로 바꾸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일몰이 되더라도 개정한 대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걸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협회에서도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직불제가 일몰되더라도 법안이 개정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호주에 이어서 또 수입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도 있는데 이 나라들도 2029년 1월부터 관세가 또 철폐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자유무역협정이 전반적으로 공산품 수출을 진작하기 위해서
FTA를 이제 협력하는 이제 상대 당사국들이 요구해왔던 한국 측의 농축산 시장을 열어주는 형국으로 이제 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군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내고 이를 재원으로 또 농축수산 분야를 좀 지원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연 1,000억 원씩 해서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모으자는 게 골자였는데요. 이게 2024년을 기준으로 달성률이 한 26% 정도에 불과했었던 상황이었고요. 현 추세대로라고 하더라도 올해가 지나서 내년도까지 예상되는 기금 규모 한 3,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예외로 되어 있는 정부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또 규정을 하고 기금 조성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서 기금 조성을 지속하자 이런 내용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그간 젖소 유전 자원을 수입하던 우리나라가 유전 자원 수출국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등지로는 일부 우리나라에서 개량된 젖소 유전 자원이 수출이 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몽골입니다. 검역 조건에서 대해서는 지난 10일에 양국 기관이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정액은 우리나라 젖소 개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젖소 개량 사업소에서 그리고 수정란은 한 민간 업체에서 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는 젖소의 종이 홀스타인 종이다 보니까 네. 캐나다에서 유전 자원을 그간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개량을 이끌어온 결과를 따라서 우리나라 젖소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지금은 세계 8위 수준에 올랐고요. 이렇게 해외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좀 잘 되어서 지원 사업을 넘어서서 민간 대 민간 사업으로 수출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유전 자원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소식 반갑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 제목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맛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달달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책 소개해 주시죠. 오늘 책 제목을 들으면 아주 달콤한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얘가 굉장히 쓰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달콤 쌉싸름하다는 그런 맛이 있죠.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일단 설탕의 역사예요. 네, 설탕에 대한 이야기가 왜 씁쓸한 맛일까 궁금한데요. 어떤 장르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일단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푸드라든가 무슨 레시피를 소개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인문학 책입니다. 사실 작가가 현직 PD인데요. 설탕의 제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휴스턴 영화제에서 상도 타신 분이에요. 이 다큐멘터리로. 오, 그래요? 이 설탕의 제국이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한 뭐 몇 년 찍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뭐 이런 취재했던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낸 게 바로 이 설탕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오, 그래요. 그럼 지금은 그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저 정말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그런 거 치고는 이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네,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약간 그 티가 나잖아요. 무조건 디저트 먹어야 하고 네네. 그런 편입니다. 그렇구나. 제일 먼저 네. 궁금한 게 우리 인류는 네. 언제부터 설탕을 먹었을까요? 근데 이런 기원을 찾을 땐요 되게 쉬워요. 삼지선다형입니다. 이게 쉬워요? 네, 삼지선다형이라. 왜냐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기원하면은 이집트, 중국 아니면 인도. 그렇죠. 그렇죠. 요 경우에 정답은 3번 인도입니다. 네. 오. BC 327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원정대를 보냈는데 원정대가
보고하기를 인도인들은 꿀도 안 쓰는데 단맛을 낸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꿀 없이 단맛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던 시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는요 거의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 와 저기 어딘가엔 그런 데가 있대더라 이런 거고요. 실제로 8세기경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처음 전해지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전역에 퍼졌다고 해서 이때 대중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설탕은 그야말로 정말 사치품. 매우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고 왕이나 막 이거를 설탕공예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설탕으로 막 아름답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맛있는 설탕으로 공예를 또 했어요. 그렇죠. 네, 보기도 예쁘고 심지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랬구나. 진짜 값비싼 취미였던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디저트를 많이 즐기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설탕이 예전에 귀했으면은 네. 단맛이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한번 이 단맛을 보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 맛 하면서. 근데 이게 문화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설탕을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 네. 단맛을요? 네. 보통의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내는 자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설탕은 자당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당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에너지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싶은 인간의 육체로서는 이 설탕을 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단맛을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영국에서는 이게 차 문화와 같이 설탕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랑 같이 차에 먹기 이제 위해서 넣어서 먹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영국의 젠틀맨들은 설탕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해. 그러니까 설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를 찾게 되죠. 그러면서 발달한 게 삼각무역이라는 게 발달을 해요. 삼각무역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그런데 일단 영국이나 이런 데서 주로 영국에서 많이 그랬지만 유럽 쪽에서 배에 면이나 모직물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요. 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그것을 노예와 바꿉니다. 그 노예들을 싣고 이번에는 남미로 가요. 북미나 남미로 가는 거죠. 네. 거기서 그 설탕 농장이 있거든요. 그 노예들을 주고 그 노예들이 바로 이 설탕 농장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리고 설탕을 가득 싣고서 유럽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설탕은요. 유럽에서 한 20배 정도의 수익을 냈겠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 설탕을 원하고 이걸 하면은 배만 계속 움직일 수 있으면 20배 정도 수입이 나고 그러니까 설탕이 노예제의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이 노예가 그래서 설탕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 삼각무역의 한 축이기도 했으니까 이 노예제의 원동력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군요. 그 네. 노예제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미국 남부 모카 농장이잖아요. 네네. 이게 설탕 생산에 많이 종사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노예 딱 그러면 미국의 노예 해방, 링컨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 실제로 미국으로 간 노예는요. 전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의 4% 정도였대요. 네. 대부분의 노예는 남미 쪽으로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왜냐하면 사탕수수를 기르고 그걸 설탕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하는 게 정말 힘든 중노동이었대요. 그 노예가 아니면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노예는 노예를 사오는 값만 치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월급을 안 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얼핏 생각하길 그래도 이 다 먹이고 입히려면은 되게 돈이 많이 들 텐데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알아서 하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을 하나 주고 네가 여기서 농작물을 키워 먹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먹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고정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처음 값만 치르면은 이거는 무슨 기계를 사도 그 나중에 관리 유지 보수비가 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안 들고 하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를 계속 쓴 거예요. 드는 인건비가 아예 없었네요. 그렇죠. 처음 사오는 처음에 것만 사오는 빼면. 거 빼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설탕의 역사가 달콤한 것 같다 제가 말했을 네네. 때 교수님께서 이게 씁쓸하기도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딱 이 얘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일단 설탕의 역사하면요. 노예의 역사다.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이 바로 그 삼강 무역의 흔적을 따라서 영국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남미를 쭉 훑어가는 책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설탕 무역이 남긴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소개하는데 뭐 부두교라든가 레게, 럼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부두교 하면은 저주 인형 생각이 맞아요. 나고요. 네, 좀 주술적인 그런 종교인 거 맞죠? 맞습니다. 저주 인형 뭐 이렇게 뭐 그 바늘 찔러놓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부두교죠. 예, 이 부두교에서 나온 건데 사실 부두교가 이거는 두 번째 히트 상품이고요. 네. 첫 번째 히트 상품이 히트 있어요. 상품이에요? 부두교 하면 딱 이게 부두교야 하고 깜짝 놀라는 뭐예요? 게 있는데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요? 네. 부두교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종교인데 이게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하게 된 아프리카인들이 이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의식을 행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이나 그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을 보기에는 좀 이상한 종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좀비가 눈에 띈 건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그 뉴올리언스에 가보면 네. 거기가 이제 노예들이 많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뉴올리언스에 부두교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저거 사고 싶다. 가보셨어요? 그럼요. 가서 이걸 보신 거예요? 네, 가서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걸 사갖고 한국에 들어가면 과연 제정신으로 볼 것인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못 사는데 좀비라는 게 어원 자체가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바콩고 민족 말이래요. 신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은잠비 또는 준비 여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부두교의 좀비가 됐냐 하면요. 그러게요. 부두교 주술사들이요. 사람들에게 테트로토톡신이라는 그런 약을 좀비 약을 피부에 접촉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반대하거나 그 자기한테 이제 좀 저 사람을 굴복시켜야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약을 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가요? 마약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의식은 약간 있대요.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약간 있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기까지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2차적인 도구로 중독시키면서 점점 정신이 거의 마비되어서 그냥 이거 해라고 하면 시키는 것만 알아듣는 정도의 의식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데 그 제대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아메리카인들이 보기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랬군요. 그 네. 좀비 같은 그런 형상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사탕수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하게 되는데 네네.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진짜 사람 같진 않고 뭐지? 라고 했던 게 좀비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지만 이 좀비한테 물리면 감염이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이런 건 이제 드라큘라 전설과 같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염이라는 게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그 전염병 같은 것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우울하면 옆에서도 같이 우울하고 누가 불안하면 불안감이 전염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유가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네. 그 영화로 좀비를 하면은 그 영화 좀비의 재미도 있지만 뭔가 은유적인 것으로 이렇게 착착 전염되는데 주인공만 거기서 살아남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우울함의 전염 이런 거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이 또 이 좀비 덕을 톡톡히 봤잖아요. 좀비요? 혹시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말씀하시는 우리 K 거예요? 콘텐츠나 K 드라마를 그 전국도 아니죠. 전 세계. 그렇죠. 전 세계 퍼지게 한 게 OTT 드라마 맞아요. 역할이 큰데요. 네. 그 OTT 중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 K 드라마가 좀 알려진 게 킹덤이었습니다. 맞아요. 킹덤. 이거 좀비 얘기잖아요. 네. 그 후로 뭐 부산행도 부산행도. 엄청 컸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행 그것도 좀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의외로 한국 드라마가 좀비 덕을 많이 봤어요. 한국 드라마가 또 좀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좀비는 엄청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비가 이렇게 되게 느리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보다 빠르니까 맞아요. 점점 진화하고 또 있습니다. 진화를 좀비도. 시켰죠. 네. 네. 또 그 레게나 럼주 같은 거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세요. 레게는 우리로 치면 노동요예요.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듦을 잊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사탕수수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나 여기 살아있어 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랬는데 그게 레게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럼주는요. 럼주가 사탕수수로 만드는 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해적의 술입니다. 네. 근데 이 해적이 또 설탕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적도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해적들은 일단 직업이 배를 털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배가 뭐냐? 이 삼강 무역에 종사한 배인 거예요. 아까 나왔던 삼강무역 그 배들이군요. 근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기로 왔을 때 털어봤자 노예밖에 없잖아요. 네. 그 해적이 이걸 가져가봤자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배를 많이 털기 때문에 그 근거지가 그 사탕수수가 가장 많이 나는 그 남미 지역의 카리브해 연안입니다. 그러면 그 사탕수수를 좀 많이 네. 그 뺏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사탕수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탕수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보물들도 같이 있거든요. 보물들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캐러비안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캐러비안의 해적. 네.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해적의 근거지여서. 네. 그렇군요. 설탕 무역하면 보통 노예, 유럽인 아니면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이분법적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설탕 제국의 저항 세력으로서의 해적도 있었다는 거죠. 게릴라전으로 제국에 피해를 막 미치는 거예요. 네. 이 책에서는 캐러비안 해적의 신화도 얘기하고 노예들의 해방 투쟁 그리고 음악이나 춤, 종교 이런 독창적인 문화들이 어떻게 이 설탕 제국의 폭력적 역사와 연결됐는지 재밌게 풀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이 설탕의 역사가 이렇게 흥미로운지 몰랐어요. 또 이 설탕이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면서요? 네,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설탕이 들어오는 항구가 네. 나가사키 항구였거든요. 나가사키 하면 짬뽕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가사키가 왜 음식으로 유명하냐면 전체적으로 음식이 달대요. 심지어 나가사키 사찰 음식도 달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여기가 설탕이 처음 들어온 곳이었는데 그 나가사키로 들어온 설탕이 보통은 그때 오사카나 도쿄에 이제 지배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쭉 가는 걸 설탕 로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설탕 로드를 바탕으로 이 설탕이 발달한 거예요. 일본은. 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 하면 아까 짬뽕 생각나셨잖아요. 네. 근데 나가사키 하면 보통 카스테라도 되게 많이 생각나거든요. 나가사키 카스테라. 이 카스테라가 바로 그 설탕이 듬뿍 들어간.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설탕 로드에 또 그 혹시 뽀빠이 과자 아세요? 옛날에 라면 땅 과자? 네, 알아요. 거기 별사탕 들어있는 맞아요. 거요? 되게 옛날 그걸 아시네. 별사탕 자체도 이 슈가로드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1963님이 6, 70년대에는 명절 선물로 설탕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만큼 설탕이 그때는 귀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설탕 역사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뭐 명절 얘기 하셨으니까 네. 한국은 설탕이 들어온 게 삼국시대로 추정은 된대요. 근데 정식 기록에는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에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 왕이나 귀족인 거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왕도 구하기 힘든 게 설탕이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사람들, 우리 대중들이 설탕을 먹게 된 건 1920년대 정도 돼서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설탕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먹었어요. 수입해서 일본에서 수입했을까요? 그렇죠. 비쌌죠. 비쌌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설탕 공장이 처음 세워진 게 1953년입니다. 네. 이 공장이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설탕을 생산하게 되니까 가격이 좀 싸졌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가격 정도로 내려올 수가 있었대요. 이 공장을 세운 사람이 그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 저희가 아는 이병철 맞아요. 회장인가요? 네, 지금 삼성을 세운 그 창업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 팔면서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삼성. 처음 시작은 설탕 공장이었던 거죠. 네. 네, 이때 세운 그러면 삼성 지금 설탕 안 만들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때 설탕 공장을 세운 회사가 제일제당? 맞아요. 예, 분리가 돼가지고 제일제당이 됐고요. 제일제당의 앞자를 따서 CJ라고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삼성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예제 같은 설탕 때문에 일어난 흑역사 같은 건 없네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하와이 대학교 있는 거 아세요? 네. 인천에 있는. 맞아요. 예, 인천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 줄여서 인하대학교. 그렇죠. 인하대학교라고 하죠. 인하대학교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요. 하와이로 간 이민자들이 우리를 좀 기억해달라. 네. 그래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인하대학교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어떤 재단이 사가지고 지금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1세대 이민자들이 하와이 이민자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이민해서 가서 종사한 게 사탕수수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을 만드는 거죠.
설탕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노예의 역사와 맞닿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의 이민이란 역사와 맞닿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 또 일을 했었군요. 네. 우리나라 1세대 이민이 설탕 때문인 거는 또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민이라는 게요. 네. 어쩌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의로 가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타의로 가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처음 일한 게 중국인들이었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상은 적고 일은 힘드니까 계속 파업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컸어 안 되겠어 해서 그다음에 일본인들을 썼대요. 또 일본인도 똑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그다음에 한국인이 온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드니까. 맞아. 아까 중노동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었지만 생활면에서 보면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은 너무 힘든데 얻는 거는 크지 보상은 않았나 별로 없고. 근데 여기에 또 재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씁쓸한 역사가 또 있는데 뭐예요? 사진 신부라는 기막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진 신부요? 네, 이 하와이 이민사에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이주한 남자들이 우르르 갔거든요. 네네. 근데 하와이에서 신부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사진이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신부들을 나 이런 사람이 하고 그 신부가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오게 되거든요. 얼굴만 딱 보고 그렇죠.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요즘에 소개팅 해가지고 뭐 푸사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신부들은 정말 사진 한 장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뽀샵 처리가 된 사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뽀샵이 있었어요? 근데 뽀샵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게 정말 한정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진이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 이런 거예요. 아니 딱 왔어요. 20세 정도 청년 사진을 보고 왔는데 40세 아저씨가 나를 맞이하는 거죠. 정말요? 네. 옛날에 찍은 사진을 보낸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게다가 이 사람들이 중노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년 있으면 보통 늙는 것보다 더 많이 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사기 결혼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온 신부들의 나이가 보통 18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8살인데 한 40세 아저씨가 또 신부라고 데리고 와서 또 살아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살다가 또 애도 낳습니다. 네. 몇 명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힘든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성들만 남게 돼요. 가족들과. 그러니까 이 거기서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보고 하와이로 왔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맞아요. 혼자 남게 되고 정말 기구한 네. 인생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하와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 아이고. 근데 기구한 건 맞는데요. 한국 여성들이요. 운명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 열심히 또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 K-팝 데모넌터스 봐도 여성들이 글로벌하게 세계를 구하잖아요. 여기서도 이 사진 신부들이요. 단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요. 네. 그들의 이세가 계속 사탕수수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게 힘든 건 내가 할 테니 넌 교육을 받아라. 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힘들어서 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도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게 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요? 네. 특히 1919년에 3.1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부인구제회라는 걸 새롭게 출범시켜서 이 조직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요.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을 지원하는데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와 멋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7479님이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설탕 역사가 아픔도 있네요라고 문자를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재미있게 듣고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강인하게 네. 이 삶을 개척해내시고 또 독립운동 지원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그 하와이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탕 하면은 달콤한 맛이 생각이 나면서 말랑말랑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디저트 좋아하시니까 더더욱 그렇죠. 네. 근데 이 설탕 역사에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게 그때는 설탕이 되게 비싼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비싼 달콤함을 맛보는 소비자와 달콤함의 생산자가 달랐다는 게 비극의 씨앗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착취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대는 또 얼마나 그게 또 없어졌냐라고 하면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설탕은 이제 더 이상 비싼 게 아니니까. 예를 네. 들어서 자신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 또 자신은 갖지 못할 차를 대리해서 운전하는 기사분들, 뭐 인턴이나 계약직 이런 이름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설탕 농장의 주인이나 상강무역으로 유통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배의 선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물품만 바뀌었지 착취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좀 계속 있다, 이런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불균형이 좀 심하다 싶은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과거 노예들 너무 어떻게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과연 그 불균형이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설탕의 역사라는 책에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설탕의 역사라고 딱 처음에 얘기해 드리면 뭐 디저트라든가 이렇게 나열되어 네, 전 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어떻게 발달해 있나 뭐 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사실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심한 불평등과 착취 구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던지는 인문학 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책을 읽기 전인 청취자분들에게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인문학 책 하면 너무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책을 사셔서 그래요. 남들이 저거 좋아라고 하면 나도 다 따라서 사서 네, 뭐 읽으려고 어떤 지식이 하죠. 나와서 코스모스 너무 재밌게 읽었으면 다 사요. 네네. 근데 한 두 페이지 읽은 다음에 이거는 저 사람이니까 재밌었구나, 나는 어렵다. 재미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탕의 역사라는 건 일단 제목 자체도 말랑말랑하지만 내용도 사실은 다큐멘터리 자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진도 많고요. 오, 그 인문학 책인데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쉽게 네, 읽히는군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나랑 안 맞아가 아니라 나랑 안 맞는 난이도의 인문학 책을 사셔서 그렇지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인문학 책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재밌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은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맞습니다. 책인 네, 비기너용이라고 보시면 거네요.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사이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와이 엄마들 이야기를 듣고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설탕 이야기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최근엔 제당 업체들이 설탕값 담합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설탕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현실은 씁쓸한 맛을 곱씹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세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시속 30km였습니다. 4575님, 0829님 30km 문자 보내주셨네요. 휴일에도 준수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0290님 30km입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5977님 정답 시속 30km.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정해진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것만이 사고 예방의 첩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월요병을 걱정하는 일상을 꿈꾸는 브라더스 키퍼의 창업자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입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보육원을 퇴소했고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정말